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제 경선 후보가 부울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울경에 다양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 여론조사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갤럽에서 조사 결과 하나 나왔는데 이재명 대 뭐 한덕수 등 뭐 이렇게 1대1로 양자 대결을 이제 이준석은 없다 치고 1대1로 양자 대결했을 때 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뭐 누가 나오든 다 50%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구체적인 수치는 보시면 알겠는데 이제 양자 대결 시에는 이재명이 무조건 과반을 넘는다. 뭐 다른 국민의힘 지지율은 뭐 35에서 38로 고만고만합니다. 자, 3자 대결을 가더라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 그런 갤럽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대세론이 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요 포인트에서 부울경을 집중 공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지금 부산 쪽 어제 취재를 좀 해보니 해수부를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긴다, 정부부처를 옮긴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매우 폭발적이고요. HMN이라고 아시죠? 해운회사. 네. 그 한때 부도가 나서 굉장히 위기에 빠져있던 회사가 지금 이제 사실상 공기업화돼 있단 말이에요. 산업은행하고 아마 해운공사인가 이런 데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아예 부산으로 옮기겠다 하니까 거기 협력사들이 1,100개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거대한 이제 회사 하나가 가고 해수부가 저렇게 감으로써 부산을 아예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부산을 우리나라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세웠으니 지금 부산에는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국힘에서 엄청 논란을 하고 그다음에 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답을 안 하느냐라고 따졌는데 이번에 딱 내려가서 하는 것은 바로 해수부 이전하고 HMN을 아예 부산으로 그냥 가져오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야 진짜 큰 선물이다. 이게 제대로 된 균형 발전이구나. 자 대구 경북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공항 문제, 활주로 문제 이런저런 핵심 이슈를 딱 건드리고 대구를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로봇 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구가 갖고 있는 산업을 아예 구조를 아예 개편을 해버리겠다라고 한 뒤에 이제 부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던지니 부산에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라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울산에서 이렇게 전당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순회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마지막에 모인 분들은 주로 부산 지역위원장들이 다 모였던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뭐 돼지갈비, 삼겹살 이런 거를 이제 식사하면서 정말로 낮은 자세로 부산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살릴 것인지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 절대로 우리가 잘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데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지금까지와 완전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했죠. 원래 부산에 반명이나 비명이 많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대답하는 게 아니 지금은 반명 비명이 없어지고 다 이재명과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자고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원래 부산이 약간 콩가루 비슷했어요. 민주당이.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중앙선대위는 작게 하지만 지방선대위는 밑바닥으로 스며들어서 제대로 이번에 한번 시도민들의 뜻을 한번 모아보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야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38%를 얻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당연히 압도적 1위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와 경쟁할 때 38% 나왔는데 이번에 얼마쯤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이분 말씀이 전직 국회의원이에요. 네. 전직 국회의원인데 질문하지 마시라고. 그거 지금 말하는 순간 다시 역풍이 불기 때문에 그 말 하지 않고 어쨌든 지난번에는 38%였다. 이번에는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이걸 말하는 순간 바로 역풍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해서 부산에서 이재명을 1등으로 만들 수 있다는 목표를 그냥 가지 지지율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부산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게 지난 총선 때도 분위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막 몇 석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고 득표율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결론은 까보니까 한 석밖에 못 얻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인 그 예측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부산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원래 그러니까 그 해수부 이전 이후로 되게 들썩들썩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보통 부산을 뭐라고 하냐면 노인과 바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지금 젊은 층이 하나도 없다. 그 지역 경제 발전도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민주당 부산시 시의회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해수부 이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굉장히 수건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별로 이제 거기에 화답하는 곳이 없었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 와서 너무 큰 선물을 어떻게 보면 준 거예요. 그걸 하겠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역 경제 발전이랑도 이어지고 또 이제 북한 재개발, 이렇게 재개발할 곳들이 좀 있는데 그런 재개발과도 이어진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 부산 전체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그런 봅니다. 이야기 했죠. 야, 이게 지지율이 깡패구나.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반명 비명이 없어지고요. 맞아요. 우리가 얼치고 좋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결국 정치인들은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움직인다. 오히려 단점은 사라지고 강점이 부각되는데 지역 발전 공약도 매우 현실적이면서 지역의 수건들을 결정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출발 지점으로 딱 놔놓으니까 야, 부산, 울산, 경남이 정말로 이재명이 1등 한다면 대구, 경북이 40% 얻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이번에 만약 부산, 울산, 경남에서 1등을 해버렸다. 그럼 대선 결과 전국적인 지지율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부울경에 저렇게 애를 쓰고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니까 그 같이 식사를 했다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밥값은 누가 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궁금하잖아요. 이재명 그런 자리에서 대표가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네, 당에서 당연히 네네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선거법 문제가 걸려서 큰일 나죠. 못 내는 거예요. 전국이니까, 네. 그래서 밥값에 그럼 얼마쯤 냈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내고 갔대. 다 이제 뿐빠이가 더치페이. 분배. 참 일본 말씀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더치페이를 하는데 네. 나중에 정산하고 다시 전화 왔더래. 돈 부족하니까 20,000원 더 보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니까 더치페이를 하고 이제 식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분 말씀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이재명 후보를 다르게 보고도 있지만 이 정도 진가가 있는 줄 잘 몰랐는데 정말로 요즘은 부산에서 정치할 마음 난다. 내 정치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활력이 굉장히 솟구쳤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광주에 가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할지 광주의 민심을 또 어떻게 이렇게 아우러 갈지도 굉장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그중에서 정책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짚는 흥미로운 지금 현상은 이재명 후보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거의 실현될 것처럼 기대하는 효능감이 높아요. 네. 근데 가령 홍준표가 뭐 공약을 얘기하잖아. 아무도 관심 없어. 심지어 대구 사람들조차 홍준표가 이번에 뭘 한대 이러면 관심이 아예 없는 게 지가 뭐 대통령이 돼야 말이지. 되겠나 지가. 사형제 뭐 한대. 뭐 그 되겠나 지가. 되고 나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김문수가 됐든 홍준표가 됐든 무슨 공약을 얘기해도 이게 안 보이는 효과가 생겨버렸어요. 기대감이 없다는 거죠. 정치적 효능감이 매우 이제 감소된 상황인데 이재명 전 대표의 지금 이제 뭐라고 할까 평론가님 향후에 지역에 좀 더 이제 무게를 싣고 계속 지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 전략이나 움직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뭐 사실상의 이제 경선을 치르고는 있지만 본선 대비 행보인 거고요. 본선 대비. 예. 최근에 이제 존 캠리라고 CSIS 뭐 소장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뭐 이거는 대통령급 행보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전략국제연구소 소장인데 그 정도로 이제 이 경선 과정에 이제 사실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네. 그 정도 이제 한다는 거는 국민의힘의 상황하고 딱 대비를 해보면은 국민 유권자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뭔가 민주당은 어쨌든 뭐 상대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김경수 후보 뭐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민주당은 뭔가 나라를 어떻게 해보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간에 옳든 그르든. 예. 네, 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어디다 뭘 하자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뭔가 그게 개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뭐 얘기합니까? 어제도 뭐 얘기합니까? 윤석열한테 그렇게 해서 되냐? 넌 배신자다. 그리고 뭐 머리 얘기하고 뭐 나는 바퀴벌레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아주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뭐 정책 얘기를 조금 하긴 하는데 해도 네. 그 실현 가능성 있냐 이 얘기로 다시 도돌이표처럼 돌아오고 최대 쟁점은 윤석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보면은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그림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은 한덕수가 그래도 권한대행이고 하니까는 뭐 좀 이렇게 정책 집행력이 있고 하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좀 현실성 있는 뭐 이런 그림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네. 여론조사 해보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상대를 한덕수를 갖다 놓나 김문수를 놓나 홍준표를 놓나 똑같거든요. 차이가 없다. 확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음. 그런 상황이면은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게 한덕수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똑같이 그냥 이 재집권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별로 이게 신통치가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게 다 드러나는 것이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행보가 앞으로의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있는 어떤 예고편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부산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고 불안한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는 거죠. 예.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까 지난 총선 말씀하셨는데 그 분위기 좋을 때도 국민의힘이 지킨 데 아닙니까? 그 PK 지역을 네네네. 그 새빨갛게 해가지고 지킨 데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그 이전만 하더라도 약간 그래도 부산이 찰랑찰랑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낙동강 벨트 이래가지고 좀 지킨 데도 있고 했는데 네. 지난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됐던 데가 이제 그 어쨌든 부산 바닥이었던 거고 네. 교육감 선거를 어쨌든 이기긴 했는데 또 그 보수 후보라는 사람들 분열이 됐죠. 예, 엉망이었지만 엉망으로 했어요 사실은. 그 목사님이라는 사람들 와가지고 뭐 그런 선거운동하고 네.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교육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 후보들 지지율 합치면은 아슬아슬했습니다 사실 또. 박빙이었죠. 이 개판인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이 상황에서조차도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안심할 수 없지만 또 이거를 한 번 더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번만큼 부산을 뒤집기가 또 좋은 환경도 없어요 사실은. 예. 이전에 총선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뒤집어야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 뒤집어 가지고 그래도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이 정도 싹 뒤집었다라는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실질적인 승부는 지방선거 총선에서 보는 거거든요. 네. 대선에서야 한번 그래도 파랗게 해봤습니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의석을 배출하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장을 배출하는 거는 지선과 총선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교두보를 반드시 확보한다. 이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크게 한번 승부를 꼭 해봐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선 때 뒤집히면 영향이 당연히 다음 지선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밀어주는 쪽으로 더 표의 쏠림 현상이 생길 거냐. 네. 과도한 자신감의 표출도 필요 없다. 오히려 조용하게 그냥 보이지 않도록 선거운동 하자. 이건 좀 이제 다른 것 같은데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보여줬던 선거운동 방식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될 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것은 지금 뭐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웬만한 정치인들 좀 나서지 마라. 국민들이 알아서 축제 즐길 테니까 후보와 국민들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괜히 중간에서 정치인들이 끼워서 이것저것 한마디 거둔다고 나서가지고 오히려 역효과 나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민심의 흐름과 방향대로 그 민심과 흐름의 방향에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심판합시다. 더 좋은 나라 만듭시다. 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저는 자연히 전파된다고 보고 이번에 부울경에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이 정말 지금까지 당하고 있었던 또는 자신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민주당 정부와 비교를 해봐라. 국힘 정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상당히 선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